토익 스피킹 끝내기의 이혜진 강사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10월 17일 날 11시 30분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요. 자, 이날 무슨 문제가 나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답변을 했을 때 우리가 목표한 레벨 6라든지 7, 그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와 같이 한번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총평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 요번에 Part 1부터 Part 6까지 우리가 쫙 봤을 때 3와 5가 난이도가 조금 높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 유형이 나왔지만 문제 유형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제가 항상 현장 강의 학생들에게도 말씀드리지만 물론 신유형, 기존 유형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존 유형에 충실히 연습하는 과정, 왜? 문제 난이도 자체가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앞으로 토익 스피킹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신유형, 기존 유형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기존 유형에 먼저 충실히 여러분들 문제 풀어나가시고 연습해 나가시는 과정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art 3 같은 경우는 왜 어려웠었느냐? 바로 이 문제 경향은 인터넷과 관련된 답변을 제시하는 그런 문제들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대해서 답변을 많이들 연습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 전에 먼저 문제의 길이 자체가 좀 길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4번 같은 경우는 How often do you use the internet?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한 가지를 물어봤다면 요번 문제 같은 경우는 6하원칙 질문이 두 가지 형식이 제시가 돼서 여러분들께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다 제시를 했었어야지만 되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find closing이라든지 아니면 looking for information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주제가 있었지만 photography와 관련된 주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주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발음 자체가 어렵죠. 그래서 이 photography에서 여러분들께서 F 발음을 제대로 하셨어야지만 그 유창성에 있어서 감점을 당하지 않았을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F 발음, 특히 PH 발음과 관련된 사항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발음이 안 되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자, 그럴 때 이제 유창성에서 약간 감점 요소가 나올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Part 5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우리가 이제 토익 스피킹을 많이 준비하셨던 계속 꾸준히 준비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레스토랑과 관련된 이 문제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문제들이 회사와 관련된 것들, 일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제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botanical garden이라고 해서 이 botanical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이 은근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문장 듣기에서부터 botanical이 뭐지? 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드러내셨다면은 뒤에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놓치신 포인트가 좀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그러니까 problem이 어려웠다 하기보다는 이 상황 자체 첫 번째 라인부터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듣는 데 있어서 어려웠을 상황, 그리고 exhibition과 관련된 것들. 그래서 조금 우리가 기존에 공부하던 형식과 약간 틀린 그 문제, 단어들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어려웠을 그런 Part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같이 여러분들 Part 1부터 Part 6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어떠한 데 포인트를 둬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내가 어떠한 실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답변과 문제 제시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같이 이제 Part 1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은 두 가지가 나오죠. 여러분 question number 1, question number 2. 자, question number 1 같은 경우는 traffic report, 그래서 교통 안내 방송이었습니다. 자, 교통 안내 방송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라디오 스테이션과 관련돼서 나오기 때문에 This is your channel. 그래서 This is your channel. 아니면 This is Harry 하면서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해서 이제 일단 소개하는 문장 먼저 나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셨어야 되는 몇 가지 단어 그리고 강세라든지 그리고 항상 나오는 거지만 이 나열 구문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단어가 세 개가 연결돼서 나오는 이러한 구문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강세라든지 억양 그리고 호흡 관리를 잘해서 읽어내셔야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감점이 되지 않겠죠. 자, 살펴본다면 일단은 이제 발음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 계속 이제 발음이 F 발음이라든지 L 발음, R 발음이 연결돼서 나와서 약간 우리가 읽어내는 데 있어서 실수를 끌어내도록 하는 그런 지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딱 어려운 단어다. 이거 정말 어렵다. 딱 이런 느낌보다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고 쉽기는 한데
단어와 단어가 R 발음, L 발음이 연결된다든지 F 발음과 P 발음이 연결된다든지 이래서 약간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연습하실 때 F 발음이라든지 P 발음, L, R 발음 구분해서 연습을 꼭 해주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일단 발음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자, channel. 그래서 CH 발음하실 때도 channel. 그래서 O 발음을 약간 입을 쭉 빼셔서 channel이라고 채널 하시는 게 아니라 찢는 게 아니라 channel. 그래서 Channel 5 Traffic Report. 그래서 5, F 발음, V 발음, 그리고 Traffic, F 발음 유의하셨어야지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많이들 연습하실 때 보면은 many, some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Part 2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some, many를 표현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several lanes라는 단어가 났습니다. 그래서 several 발음하실 때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들이 이 several 발음을 죄송하지만 several이라고 발음을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several이라고 하면은 약간 욕 같은 느낌도 살짝 들긴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 쌍시옷 발음에 대한 욕이 있어서 약간 느낌이 욕 같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several이라고 발음을 했을 때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several 그래서 주의해서 써야 되는 단어가 되겠고요. 그래서 lane이 아니라 lanes. 왜 several이니까 여러 선이라니까 여러 line이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es 발음까지 lanes까지 끌어내셨어야지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고유명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익숙치 않은 거기 때문에 발음하는 데 있어서 얼버무리시는 분들 많거나 아니면 이렇게 말끝을 흐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말끝을 흐려선 절대 안 되겠고요. 얼버무려서도 절대 안 되십니다. 될 수 있으면 내가 생각한 단어의 발음을 자신감 있게 말씀하셔서 일단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내가 한 발음이 정확한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전달하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Arlington이라는 고유명사가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Arlington, 그래서 R과 L 발음이 연결돼서 나왔기 때문에 조금 하기 힘들었던 것들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우리가 이제 South, East, West 이러한 것들은 다들 익숙하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Eastern이라는 단어가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Eastern. 그래서 ERN까지 발음을 하셨어야지만 돼요. 그래서 Eastern, 강세는 앞에 있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이러한 단어들이 이제 조금 어려워하시는 단어 중에 하나니까 Eastern, Western, 그리고 Northern, Southern 이러한 발음들 유의해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나열 구문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제시가 됐었죠. Bicycle이라든지 Motorcycle 아니면 Pedestrians. 그래서 여러분들 세 개의 단어가 제시가 됐습니다. 읽으실 때 bicycles 하면서 음을 타셔야 돼서 bicycles 하면서 올라가시고 ES 발음 끝까지 하시고요. 그리고 motorcycles 하면서 올라가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and pedestrians. 그래서 D와 E에 강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세는 강세대로 살리시면서 컴마 앞에서라든지 and 앞에서는 톤을 살짝 올려주셔야지만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나열 구문들. 그래서 A, B, and C의 형식의 문장들, 그러니까 단어, 구문을 찾아내셔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것들은 준비 시간에 다시 한번 되짚어서 꼭 보셔야 되는 사항이었고요. question number 2 같은 경우는 introduction, 소개 구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개 구문 같은 경우는 이런 I'm pleased to welcome, I'm pleased to welcome. 그래서 강세 주면서 I'm pleased to welcome. 약간 음을 살려서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셔야지만 됐었던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leased to,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ed를 조금 하이라이트 시켰는데요. 여러분 pleased to가 아니라 pleased to 하면서 ed 발음 살짝 끌어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고유명사 같은 경우는 이제 introduction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 이름이 제시가 되죠. 사람 이름 같은 경우도 이제 발음하기 힘들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발음 기호들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어들의 그 발음 기호들을 이제 생각해내서 우리가 음을 만들어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자 보시면 Brenda 이렇게 해서 한번 두세 번 발음해 보시고요. Walton. 그래서 Brenda Walton. 자, 그리고 고유명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강조를 하죠. 근데 사람의 이름 같은 경우는 항상 last name의 강조를 준다는 게 있지만 그래서
브렌다 월튼. 그래서 월튼에 살짝 음을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외에 solar 역시나 L 발음과 R 발음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solar 이렇게 해서 발음하는 게 아니에요. solar라고 하면은 S-O-L-O 요렇게 발음이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께 solar 하면서 R 발음을 끝까지 혀를 구부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solar power energy 한숨에 읽어내셔야지만 돼요. 단어 읽는 게 아니라 연결해서. 그래서 태양 에너지라는 거잖아요. 우리 태양 에너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 붙여서 얘기하죠. 역시나 영어에서도 solar power energy 하면서 한숨에 읽어내셨어야지만 되겠고, 그리고 consultant 강세 살려서 consultant, 그리고 이러한 단어 또한 taught 잘못 보면 thought이 thoughts 잘못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taught teach의 과거 형태죠. 그래서 taught 요거 주의하셨어야지만 되겠고요. 그리고 all around the world 그래서 요것도 한숨에 읽어냈었어야지만 단어. 억양 같은 경우는 이제 나열 구문이 이제 매번 지문마다 나온다, 제시가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요번에는 이제 나라의 지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읽을 때 그냥 캐나다 이렇게 읽어주는 게 아니라 캐나다 하고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Japan 올려주시고 and Turkey 여기 R이 빠졌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Turkey 해서 Turkey 그래서 강세는 앞부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딱 어렵다 그리고 단어 자체가 되게 발음하기 힘들다 그런 거는 없었지만 우리가 주의했었어야 되는 그 나열 구문은 계속 나온다는 거, 그리고 ES 발음이라든지 과거 형태의 ED 발음을 끝까지 발음을 끌어내셔서 우리가 문법적인 요소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읽어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Part 1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들은 바로 그거죠. 끊어 말하는 부분, 그러니까 띄어 말했어야지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행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Part 1을 준비하실 때 끊어 말하기와 강세 그리고 인토네이션, 나열 구문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하나씩 콕콕 집어서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Part 2 어떤 문제가 제시가 됐으며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어휘들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